잠겨있던 내 계좌에 잔금 해제하고 종목에 대한 이슈 역시나 잔금 해제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다룰 거고요. 또 시간대가 시간대인 만큼 시장에 대한 뷰도 이 시간 통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종목 비밀을 풀어주실 분 이분으로 모셨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박근형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저희 시간 또 챙겨주실 텐데 박 차장님 지금 시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출발할 때만 해도 네. 뉴욕장 대비 괜찮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외국인 매도 전환하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형국이에요. 어떤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우선 미국 시장을 좀 간략하게 좀 이제 서머리를 하자면 유동성과 코로나 확산 부담에 사실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이죠. S&P 500 같은 경우는 3일 낙폭으로는 지금 5월 이후 최대치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주요국 대응이 강화되고 있고요. 90개국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한 50개 정도 주가 되는데 45개 주에서 지금 오미크론이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전면 봉쇄를 했고요. 독일, 영국, 프랑스 부분적 대응 시행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아침에 저희 장 시작 전에 미국 정부가 전면적인 봉쇄는 아니라고 뉴스를 내면서 다소 안도감을 줬습니다. 방역 강화가 된다면 결국 내년 1분기 성장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한 것이고요. 결국 분석가들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련된 이슈는 사실 오미크론이 약간의 정점 기미를 보이긴 하지만 유럽 사태가 미국의 예고로 봐야 된다고 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오미크론 확산세 증가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확진자가 증가되면 자발적인 이동이 축소되고 연말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서 확산이 더욱 타격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 1분기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기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worst choice, 그러니까 페드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다는 이슈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다가 조 맨친 의원이 이제 인프라 법안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아주 초를 치고 있죠.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BBB 관련된 부분, 그 빌드 백 베터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조 맨친 의원이 다소 이제 캐스팅 보도를 하면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제고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에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분기 미국의 3% 성장에서 1분기 2%로 성장을 낮추었고요. 2분기 3.5%에서 3%로 하향, 그리고 내년 3분기도 3%에서 2.7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페드가 그 FOMC를 통해서 내년 미국의 성장률을 4%로 봤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3% 언더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오늘 아침에 냈기 때문에 페드가 맞을지 골드만삭스가 맞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흥시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터키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플러스로 시작된 부분은 한두 개 정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전면 봉쇄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론이 시간에서 급등을 7% 가까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매출이 76.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2.16달러로 예상치를 상당히 높게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금 이제 주가 부분에서 하이닉스라든지 SK 그 관련된 그 반도체 관련된 섹터라든지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도 상당히 강하게 받쳐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었죠. 바이든과 조 맨친 관련된 의원이 우리가 이제 시간에 그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당히 그 내년 1월 달에 새로운 어떤 BBB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다소 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다시 제기되면서 주가 부분이 상당히 좀 그래도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표면적으로 코로나 정책 변수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금리 인하가 얼마나 안 좋으면 글로벌 국가들이 다 금리 인상을 하는 국면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할까라고 시장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지준율 인하에 이어서 금리 인하는
계속적으로 내년 1분기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중국의 GDP 대비 개인 신용을 나타내는 그 크레딧 임펄스 지표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저점까지 빠지면서 내년 상반기에 그 중국의 그 올림픽이 대두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중국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데요. 상당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도 다소 중국이 완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내년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크레딧 임펄스 같은 지표가 상당히 바닥권까지 빠지면서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쪽에 크레딧 임펄스가 5개월 만에 상승 반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분기 실적이라든지 디램 가격에 연동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것은 글로벌 통화량 증가라든지 중국의 여러 가지 제조업 지표나 그다음에 크레딧 임펄스 지표 이런 것들이 반등 나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똑같이 동행했다는 걸 10년 내에 보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유동성 증가가 다소 좀 확대되는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소 안도를 찾으면서 안도 랠리가 좀 가는 거죠. 마이크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망치를 내년까지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점에서 다소 시장은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LG전자나 LG노텍 등 대형 IT주로 강세이고 금융주가 일부 강세인데 중소형주는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오늘 마이크론 예상 뛰어넘는 실적 내놓은 영향에 이들 쪽에 더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괜찮은가일 것 같아요. 반도체 대장인 이 투톱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세요? 네, 뭐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 주가를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40%가 빠졌었고요. 네.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25% 정도가 빠졌습니다. 근데 대부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40% 정도 빠지면 반등을 늘 줬다는 점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네. 저점 대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 정도 올라왔고 지금 삼성전자가 25% 정도밖에 안 빠진 것은 개인들 매수세가 집중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반등세가 강하게 더 나왔고 삼성전자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반등세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평균 PBR로 본다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1.3배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다소 평균 PBR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여기서 아주 강하게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다소 조금은 굉장히 강하게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단단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반락이 한 번 더 나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4분기와 1분기 디램에 대한 저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요. 1분기 저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해외 쪽의 IB들이 뭐 거의 20% 정도 디램이 빠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20% 정도 빠지지 않고 한 자리 정도 숫자에서 저점을 형성할 거다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결국은 만약에 이번에 눌림이 다시 나온다면 저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 그리고 하반기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지 빅사이클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눌림목에 대한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눌렸을 경우 이 투톱 업체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의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잔금 해제 종목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유진테크입니다. 앞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랑 또 일맥상통한 게 유진테크가 SK 하이닉스 바라기로 많이 꼽히는 종목이에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신규 장비로 경쟁력 강화되고 있다. 업황과 함께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인가. 포인트 한번 잡아보죠. 한 증권사에서 유진테크 내년도 눈부신 성장을 기록할 거다라며 신규 증착 장비에 대한 이 호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엔 좀 생각보다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증착 장비 업체들 뭐 테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업체들 대비해서 유진테크가 더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뭐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상당히 이미 많이 올라와 있죠. 맞아요. 예, 뭐 테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모습 보시면 최근에 거의 뭐 급등하다시피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저점이 11,000원대 정도부터 올라와서 2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더블 정도 주가가 올라왔죠. 테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네. 장비주들은
아무래도 그 반도체 대형사들과 거의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 보지만 테슬라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뭐 대응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관련해서 지금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에서 상반기에 좀 투자가 좀 강도가 약했죠.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에 투자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걸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증가를 오히려 했습니다. 이게 라지 배치 터멀 ALD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매출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좋아졌죠. 근데 이제 다만 물류가 이슈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류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3분기가 다소 컨센서스를 소폭 하향하는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뭐 매출을 냈습니다. 근데 하반기 이후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매출 인식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 비용이나 물류 인식 때문에 아마 4분기로 이연된 매출도 일부 있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다음 P2와 SK 하이닉스 투자분 반영이 이제 4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도 94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160억 원대 이상 이야기가 되면서 유인테크가 견조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위당 캐펙스 증가의 수혜주로서 거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신규 장비 채택률이 높아지면서 업체별로 이제 여기 상이하겠지만은 유진테크의 신규 장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신규 장비는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면서 이익률이 올라간다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라지 배치 ALD 뭐 장비라든지 미니 배치 ALD 그리고 실제 지금 메탈 QXP 같은 장비들이 장비 포트폴리오가 신규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SK 하이닉스에서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우시 공장 관련된 확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출 인식도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미세화 공정이 넘어가면 결국은 새로운 장비들의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공정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P3 장비 입고가 내년 2분기 정도부터 계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삼성전자 향 매출 장비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연간에 대한 우상향 그림이 상당히 좋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내년에는 매출액이 5천억대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단도 추정치가 1,350억까지 올라오면서 올해 대비 영업이익단이 68%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주가 수준 본다면 46,000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받고요.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최근 고점이 55,000원짜리인데 상당히 나쁘지 않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근 목표가 고점인 55,000원까지는 충분히 설정 가능할 것 같고 손절가는 45,000원 정도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높게 보는 그 하우스에서는 65,000원 정도까지 아마 뭐 목표 주가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직전 고점이 55,000원까지는 중장기 그림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유진테크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주셨고요. 오늘 장도 강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최근에 반도체 트렌드가 좀 미세화, 고도의 기술력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규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유진테크 긍정적이라는 판단, 목표주가 일단 5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잔금해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TK케미칼 이 종목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분기 기대했었던 SM 상선의 IPO가 11월로 미뤄졌다가 또다시 지연됐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해운주들이 기피 대상 되면서 같이 조금 미끌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12월입니다. 네. TK케미칼은 사실 교집합 종목이잖아요. 네네. 화학도 있고 건설도 있고 네. 해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종목의 가장 맥점은 어떤 이슈예요? 뭐 세 가지 포인트가 다 있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이슈는 이제 해운주 관련된 이슈였죠. HMM 관련된 연구체 전환 이슈 때문에 상당히 네. 좀 오버행 이슈가 뭐 겹치면서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그 해운 운임 지수 관련된 피크아웃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가 9,000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최근에 네. 주가가 4,300원 정도까지 거의 절반 정도까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 지금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 같은 거 보면 어제 기준입니다만 중국의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4,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네.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근데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불거지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또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병목 현상이 단기에 뭐 이렇게 해소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분위기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해운 운임 지수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어제 중국의 해운 운임 지수가 그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이게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KB증권에서는 네. 이 운임 지수들이 올해 대비 내년도에 뭐 30% 내외 크게 빠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거든요. 요 전망이냐 아니면 요 전망이냐 어느 쪽이냐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사실 네. 해운 관련한 종목들 투자 전략이 달라질 텐데 네. 어느 쪽에 더
무게 두세요?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의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일단 사상 최고치를 어제 경신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1분기 정도까지는 아마 다시 고점을 계속 올릴 거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사태가 그렇게 단순하게 지금 가는 게 아니고요. 네. 뉴욕의 지금 현지 상황을 보더라도 새벽부터 지금 그 확진자 관련된 그 테스트 줄이 엄청나게 지금 서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일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일간 확진자 수가 30만 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보는 분들은 70만 명까지도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미크론 확진자에 관련된 증가 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서 다소 좀 누그러지는 분위기지만 유럽과 미국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증하면 중환자 수가 다소 조금은 적다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너무 급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 쉽게 수그러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여기에 따라 부스트샷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급하게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이 병목 현상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또 지금 한겨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더 불거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좀 더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강세가 이어질 수 있고 하반기에 좀 누그러질 수 있다는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를 좀 두는데요. 여기에 따라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가볍게 올라간다면 SM 상선 IPO가 좀 지연됐다는 부분이 악재로 작용했지만 오히려 조금 더 지연될수록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본 총계를 본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3천억 정도 했던 SM 상선 같은 경우가 올해 3분기에 1조 원까지 자본 총계가 올라왔고 네. 올해 4분기가 1조 4천억까지 올라옵니다. 아마 내년 1분기로 만약에 IPO가 늦춰진다면 자본 총계가 1조 7천억에서 1조 8천억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분법 관련된 이익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밸류에이션 보면은 HAM 같은 경우는 연구체 전환했을 때 밸류에이션 PER이 그걸 반영한다면 한 PER 5배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SM 상승 같은 경우는 1.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따라 상당히 싸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올해 4분기에 벌써 PET 마진이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밸류에이션 콜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산의 뭐 장섬유 반덤핑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의류 수요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4분기에 개선세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본업에서 좋아지고 있고요. 건설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내년에 송추 아파트 분양이 604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인식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TK케미칼 본업에서 좋아지고 지분법까지 좋아진다는 모멘텀이 갖고 있어서 지금 빠진 상태에서는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수급을 보신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가 빠진 이후에 리바운딩이 다시 나올 수 있고 내년 기준 PBR 기준 0.5배밖에 안 되고요. 네. 내년 기준 PER 1.2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주가가 올라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고요. 목표 주가는 9,000원까지 제시하고 손절가는 5,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TK케미칼 시총이 한 5천억 원대인데 뭐 대한해운, SM상선 등의 보유한 해운 가치가 5, 6천억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판단을 했을 때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목표 주가 말씀 주신 대로 9,000원 설정하면서 TK케미칼 저희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뷰 그리고 유진테크와 TK케미칼에 대한 투자 의견 건네받았습니다. 잔금 해제 종목들 여러분 잘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 하신 분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